또한 시장 참여자들이 은행 문제와 금리 전망에 집착하며 일일비했던 3월 내내 저는 4월에 발표될 실적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메타가 대규모 인력 감축과 불필요한 투자 축소를 통해 전체적인 비용 절감에 성공했고, 기관 세력들이 이를 펀더멘탈에 반영해 주가를 끌어올렸듯 지금 힘을 못 쓰고 있는 구글과 아마존 같은 빅테크 기업들도 비용 절감의 효과로 실적이 개선되고 강한 흐름을 보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투자를 기록하는 구호겜입니다. 화요일 미국 증시는 은행 문제에 대한 노이즈가 잦아들고 발표된 경제지표는 미국 경제가 우려하는 것보다 강하다는 것을 확인시켜줬습니다. 이렇게 금융위기와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이 사그러들자 채권 금리는 월요일에 이어 강하게 반등했으며 나스닥은 마이너스 0.45%, S&P 500은 마이너스 0.16% 소폭 하락했습니다. TQQQ는 마이너스 1.66% 하락해 24.87달러로 마감했으며 저는 장중 하락할 때 매수 걸어둔 게 체결돼서 보유 수량은 1355주가 됐습니다. 화요일 미국 증시를 살펴보면 우선 몇 가지 경제지표 발표가 있었습니다. 9시 30분에 발표된 도매 재고는 전월 대비 0.2% 상승했으며 22년도에 월마다 평균 2% 정도씩 상승했던 것에 비해 상당히 낮은 수준입니다. 기업의 재고가 줄어든다는 것은 실적에 좋게 작용하기에 올해 들어 크게 줄어든 기업 재고를 보며 1분기 기업들의 실적이 우려했던 것보다 잘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10시에 발표된 전년 대비 주택가격지수는 지난달 6.7%에서 크게 하락한 5.3%로 발표되며 작년 6월 이후 가파른 하락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번 달 초에 발표된 주택 판매 지수는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 미국 주택 거래가 살아나고 있음을 보였는데 가격은 계속해서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주택 가격 지수는 일반 거주용 단독주택을 대상으로 조사한 지표여서 주택 가격 지수가 하락한다는 것은 주거비 하락으로 인한 인플레이션 둔화라는 호재로도 볼 수 있지만 최근 시장에 미국 상업용 부동산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주거용 부동산 경기가 급격하게 침체되는 것은 은행에게 부담을 줄 수 있기에 악재로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다행히 주택 가격 지수가 주식시장에 큰 영향을 주진 않았지만 앞으로도 계속 모니터링 해야겠습니다. 11시에는 미국 경제의 중요한 선행지표인 컨퍼런스 보드 소비자 신뢰지수가 발표됐습니다. 최근 3주간 은행 문제로 인해 금융위기와 경기 침체 우려로 시장이 시끄러웠던 가운데 소비자 신뢰지수는 예상치와 이전 달 수치를 상회하는 104.2로 발표되며 미국 소비자들은 전문가들이 우려하는 것보다 경제를 좋게 보고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지표 발표 이외에도 11시에 마이클 바 연준 부의장이 상원에서 청문회를 시작했습니다. 청문회 주요 내용 중에 앞으로 예금 보호 대상을 확대하거나 대출 프로그램을 확대한다는 등 시장이 좋아하는 유동성 공급에 관한 이야기는 없었습니다. 다만 마이클 바 연준 부의장과 패널로 참석한 연방예금보험공사 회장은 미국의 은행 시스템이 건전하고 탄력적이라면서도 은행 시스템 상태를 계속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필요에 따라 모든 규모의 기관에 적절한 조치를 취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하면서 규제 강화 방침을 시사했습니다. 이렇게 FOMC 회의 이후 파월의 기자회견에 이어 마이클 바 연준 부의장이 청문회에서 지금의 은행 문제는 그렇게 심각한 상태가 아니며 미국 은행 시스템은 건전하다고 밝혀 은행에 대한 우려가 잦아든 가운데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 블랙록의 투자 연구팀은 시장이 올해 금리 인하를 전망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지적했습니다. 블랙록은 은행 위기에 대한 두려움이 시장을 혼란에 빠뜨리기 때문에 트레이더들이 금리 인하에 베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준은 금리를 계속 인상할 거라고 전했습니다. 채권 시장을 살펴보면 금융위기와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줄어들자 5월에도 금리를 25bp 인상한다고 전망하는 시장 참여자들은 40% 가까이 됐습니다. 7월에 금리 인하가 시작될 거라 전망하는 사람들도 계속 줄어들고 있으며 이에 따라 2년물 채권 금리는 월요일에 이어 또 한 번 강하게 반등했습니다. 3월 내내 은행 문제로 시끄러웠던 시장이 이제 좀 잠잠해지고 있지만 개인적으로는 여전히 강한 긴축으로 인해 경제에 약해진 고리가 잠재하고 새로 발생하는 이슈에 따라 시장의 일일비는 계속될 거라 생각합니다. 이처럼 금융위기와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이 완화되자
금리 동결과 금리 인하를 전망하는 사람들이 줄어들고 있는 가운데 시장 참여자들의 관심은 금요일 발표될 PCE 지수로 향했습니다. 나스닥은 최근 PCE 발표를 기다리면서 거래량을 줄이고 주가가 수렴하는 중인데 아마 수요일 밤부터 방향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문가들은 근원 PCE가 전년 대비 4.7% 상승으로 지난달과 같을 거라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난달 물가지수에서 하락하지 않을 거라는 다소 보수적인 전망인데 이렇게 보수적으로 전망할수록 예상치보다 낮게 나올 가능성이 커지기에 개인적으로는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또한 시장 참여자들이 은행 문제와 금리 전망에 집착하며 일일비했던 3월 내내 저는 4월에 발표될 실적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메타가 대규모 인력 감축과 불필요한 투자 축소를 통해 전체적인 비용 절감에 성공했고 기관 세력들이 이를 펀더멘탈에 반영해 주가를 끌어올렸듯 지금 힘을 못 쓰고 있는 구글과 아마존 같은 빅테크 기업들도 비용 절감의 효과로 실적이 개선되고 강한 흐름을 보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이클 윌슨 같은 월가 비관론자들은 여전히 기업들의 실적이 안 좋을 거라 전망하고 있지만 저처럼 비용 절감으로 인한 수익률 개선을 전망하는 전문가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대부분의 시장 참여자들은 은행 문제 같은 단기적인 시장 이슈에 집착하며 계속해서 휘둘리고 있지만 결국 물가는 잡히고 금리 인상은 끝날 것이며 악화됐던 기업들의 실적도 회복될 것입니다.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빅테크를 비롯한 기술주들은 전기차, AI, 클라우드, 메타버스, 플랫폼 등 4차 산업시대를 이끌어갈 인류 기업들이고 주가는 결국 기업의 펀더멘탈에 따라 우상향한다는 것을 명심하시길 바라며 영상 짧게 마치겠습니다.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앞으로도 구호개미의 투자 과정이 궁금하시다면 구독, 미국 증시나 투자에 대한 의견은 댓글로 부탁드립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